서학개비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의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이 장례식으로 국가 애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 증시는 휴장한다는 점 잘 체크하셔야겠고요. 어제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25% 소폭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은 0.06% 떨어진 19,478선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을 보였습니다. 0.16%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사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앞서 드린 것처럼 국가 애도의 날이라 뉴욕 증시가 쉬어가는데 이외에도 주목해야 하는 일정들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전 대통령 지미 카터의 서거를 기리는 국가애도의 날로 지정돼서 휴장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그리고 CBOE 글로벌 마켓은 오늘 기준으로 거래를 중단하고요. 채권 시장은 오늘 개장을 하되 오후 2시에 미동부 기준으로 조기 폐장을 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주식 파생상품 시장 같은 경우는 1월 8일 오후 6시에 정상 거래를 시작해서 1월 9일 오전 9시 반에 마감을 이미 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금리와 농산물 파생상품 거래는 1월 9일 오후 1시 15분에 마감을 하며 주식 선물 거래 오후 6시에 다시 재개가 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하코 총재의 연설, 그리고 아틀란타 연준이 발표하는 GDP 나우, 그리고 FOMC 위원인 보우만 연준위의 연설과 연준의 대차 대조표 발표가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하루 쉬어가지만 이외 일정들은 오늘도 이어진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이 위원들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전해졌는지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 연준에서 지난해 12월에 열린 FOMC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정리해놓은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나왔는데요.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새롭게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면서 선반영된 부분들을 보여줬는데요. 회의록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위원들은 정책 완화 속도를 늦출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배경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으며 소비 지출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노동시장과 경제활동의 하방 위험이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번에는 분명히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는 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했던 얘기를 빌려서 얘기하자면 이번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팽팽한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한 일부 연준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으며 특히 클리브랜드 연준의 총재 베스맥 같은 경우는 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동결하라는 것을 내부 미디어를 통해서 지속하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 증가를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5년 중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는 의견이 추가됐다는 이야기가 전달이 됐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관세, 이민, 세금 정책이 경제 전망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여러 번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연준의 이사인 리사 쿡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다, 인플레이션이 끈적하다, 금리 인하에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조금 천천히 진행돼야 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 소식입니다. LA에서 사상 최악의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15만 명이 대피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로스앤젤레스 산불은 역대 최악의 재난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월 8일 기준으로 시작된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산불이 통제불능 상태로 확산하면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도 멈추고 로마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며 현재 LA 관련된 사태를 지켜보기로 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 화재는 여의도 면적의 거의 약 25배에 달하는 지역을 태우고 있고 현재 15만 명 이상이 대피한 상황인데요. 현재 주택 파괴만 1000여 채가 이상의 파괴가 됐으며 사망자만 5명, 경제적 손실은
최소 520억에서 57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 대피령이 15만 5천여 명에 내려졌으며 전력 공급 차단이 일어나게 되면서 150만 가구 이상의 전력이 중단된 상태다 보니까 현재 이곳에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에디슨 쪽에서는 현재 주가가 급락한 상황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배우 페리스 힐튼과 조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의 말리부 jet도 전소가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7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진화율이 0%에 이르게 되면서 현재 팰리세이드, 이튼, 허스트 산불이 너무나도 빠르게 번지고 있어 부족한 소방용수 및 강풍으로 인해서 진화가 어렵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산불의 원인을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개빈 뉴섬의 정책 탓으로 돌렸고요. 현재 물고기 보호를 위해서 소방용수를 많이 사용한 것이 소방용수 부족 사태를 야기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뉴섬 주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은 현재 예정된 이탈리아 방문을 취소했으며 캘리포니아를 연방 차원의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후에 소방관을 7,500여 명이나 투입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문가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이번 산불이 미국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재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됐고요. 이렇게 될 경우 보험회사들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보험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도 우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산불이 할리우드까지 위협을 한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산불이 잡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어서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호재가 있었던 거죠? 네, 현재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가 최근 들어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밀리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베이가 페이스북과 협업을 하면서 마켓플레이스에도 이베이 제품을 노출될 거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9.86% 급등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협력은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이용되고 있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현재 전 세계 30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곳에다가 이베이의 제품을 노출함으로써 더 많은 사용자 유입과 거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먼저 미국과 독일, 프랑스에서 먼저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여기에 따라서 웰스파고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마켓플레이스 페이스북에 대한 노출로 이베이의 2025년 거래액이 약 16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현재 월가의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주가가 강세가 지속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베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마존, 월마트, 테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치열한 경쟁이 나오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미국인들 사이에서 잊혀져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지난해 정규직 인년에 9%가량을 감원했었던 비용 절감 전략을 추진하게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현재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이베이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노출을 하는 것 사용자 기반을 확대하며 조금 더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실적 개선서 보이는 좋은 무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젠스방 CEO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CES 2025에서는 파트너사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언급을 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제외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를 정정하는 발언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위상을 아주 크게 뽐내고 있는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 발언을 하면서 양자 컴퓨터 섹터가 크게 떨어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다양한 파트너사의 GDDR7 제품을 사용할 계획을 공식 확인하게 되게 되면서 현재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감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젠스왕 CEO는 전에 CES에서 현재 RTS 50 시리즈 공개 당시에 마이크론의 GDDR7만 언급하게 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조금 더 의문 섞인 부분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젠스왕 CEO가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 삼성전자의 GDDR7 그래픽 D램이 탑재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예전에 발언했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그래픽 D램을 만드는지 몰랐다라고 발언했던 부분을 수정하게 되게 되면서 이를 정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한국에 관련돼서 좋은 파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을 발언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황 CEO 발언 논란에 대해서 GPU를 만드는 회사는 자신의 일을 잘하면 된다. 세부적인 제품 사용 정보까지는 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황 회장을 감싸는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언급이 안 된 날에는 참 섭섭했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